김치와 파오차이 사건.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음식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 황당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의 누리꾼들에 의해 소위 발굴된 사건이 아니라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서경덕 교수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 규모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러한 콘텐츠가 그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만은 아닙니다. 한복과 한푸 이야기도 있고 더 올라가면 아리랑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김치, 한복, 아리랑. 어찌 보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당연할 겁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누리꾼들의 이름을 빌어 시비를 거는 듯한 행태들도 있습니다. 이효리 언급에 대한 반응, 블랙핑크가 판다를 맨손으로 만졌다며 시비를 거는 행태,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발언까지. 물론 우리나라 언론이 지나치게 과민하게 기사를 양산하는 측면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은 중국의 국수적 민족주의를 잘 드러낸다는 생각입니다. 재밌는 점은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들이 모두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우리의 것들을 두고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김치는 원래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확산화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로 인해 꾸준한 관심을 받던 한복 역시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세계적 유행과 더불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 등에 활용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대만 국기와 판다 사건, 마오 언급에 대한 부분은 모두 한국의 유명 연예인, 예능 프로와 관련된 것.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럴까? 오늘은 이러한 신경질적 반응들에 대해 그 이유를 가늠해보며 추적해볼 수 있는 조금은 오래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기사로 그 제목은 왜 중국은 쿨하지 않는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 후반의 한류를 두고 당혹스러운 트렌드라는 표현. 지금 중국의 행태들 이면에 자리 잡은 감정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에 기꺼이 참여하고 기후변화에 맞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실제로 그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모든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외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음악, 영화, 패션은 인기가 없다. 다시 말해 중국은 쿨하지 않다. 그들의 대중문화와 팝스타들은 세계적인 파급력이 전혀 없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유가 뭔지,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이다. 쿨함을 추구하는 것은 소위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다. 강압적 힘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인 하드 파워. 이와 달리 소프트 파워는 일반적으로 문화, 정치적 가치 또는 도덕적 권위 등의 힘으로 자발적 형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러한 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종종 매우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홍콩은 20년 전에 중국으로 반환됐지만 오늘날 많은 홍콩인들은 영국에 의해 도입된 자유선거와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계속 수용하며 원하고 있다. 또한 냉전 기간 동안 미국 대중문화의 힘은 미국의 승리에 기여했다. 하버드 학자이자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조셉 나이는 말한다. 소련의 국영선전 및 문화 프로그램은 유연성이나 그 매력에 있어 미국 상업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텔레비전과 영화에 의해 이미 마음의 장벽은 뚫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물론 중국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때로는 원조를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중국의 명령 및 통제 경제 모델을 존경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미국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이 지원한 국가들에서 보이는 높은 호감도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인의 25%, 아프리카인의 34%만이 중국의 문화 컨텐츠에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높은 수준의 민족주의와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은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을 동경한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는 부러움과 모방의 대상이었다. 중국은 시인 이백과 철학자 공자와 같은 문화 아이콘을 생산했었다. 당나라의 디자인은 일본 건축 미학의 기초가 되었고 유교의 가르침은 한국의 왕조가 구축한 사회 질서의 핵심 교리가 된 적도 있었다. 중국의 황금기는 너무나 훌륭해서 중국의 국가홍보부서는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고대 문화 제품을 외교에서 활용하고는 한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보면 현 시대에 맞춰 제공할 것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화약을 발명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자본에 불과하다. 중국의 유명 블로거 한한 씨는 말한다. 여자친구의 가족이 당신에게 부자냐 물어봤을 때 조상이 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중국의 가치를 핵심으로 유지하면서 서구 지식을 실용적으로 채택하는 것, 즉 중체서용이라는 전략을 채택했다.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올라가 보면 이런 가치가 여전히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종종 너무나도 형편없이 경직된 것들이다. 소프트파워 확대를 위한 중국의 하향식 노력,
이는 2007년 후진타오 주석이 문화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발표하면서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후계자 시진핑은 국가선전국을 비판하며 더 혁신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공산당 지침에 의한 소프트파워 향상 노력. 이것이 불러오는 장애는 특히 음악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였던 대중음악 분야에서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청두 레볼루션의 This is China라는 제목의 힙합 뮤직 비디오다. 이는 해외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제작한 영상이다. 그런데 영상은 칼 막스를 찬양하고 국가를 홍보하는 내용뿐이다. 음악 분야에서 중국은 농구스타 야오밍을 만든 방식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글로벌 팝스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1년 국가가 후원하는 상하이 시너지 인반사는 가수 루안지아와 계약을 맺고 그녀를 국제적인 센세이션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영어를 연습하고 에미넴,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을 공부했으며 활기차면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녀는 미국에 데뷔까지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녀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중국 학문을 본질로 서양 학문을 사용하자는 중체서용. 이는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1860년대에 일어난 부국강병운동이자 근대화운동인 양무운동의 구호입니다. 다만 기사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중체서용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중체가 아니라 서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현재 중국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그들의 행태는 중체서용의 본질도 왜곡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권위 있는 인물들은 문화혁명으로 상처를 입었고 지금의 세대는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 변화 속에서 자랐다. 중국 예술가들이 창의성, 스타일, 취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중국인들은 마치 식성이 완전히 다른 도시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는 요리사와 같다. 노년층, 젊은 중국인, 국가검열관, 그리고 서구권 관객들의 상충되는 기대 속에서 널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예들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할리우드와 중국 국영 스튜디오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영화 더 그레이트 워를 공동 제작했지만 이 야심찬 영화는 실패했다.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었던 루추안 감독은 이후 그 이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중국 문화를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융통성 없는 요구를 하고 있음을 곧 알게 되었다. 루는 차이나 데일리에 이렇게 썼다. 정부 압력으로 동료들과 저는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에 일을 즐기며 얻었던 재미와 기쁨들은 상상력, 창의력과 함께 우리를 떠났습니다. 소프트파워 전략과 정치적 가치의 상충. 이것이 중국이 겪는 모순의 핵심이다. 그들은 해외 이미지 구축에 애를 쓰기 이전에 이를 다시 점검해 자국 국민을 위한 리브랜딩부터 해야 한다. 중국 관료들이 특히 당황스러워하는 한 가지 트렌드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위 한류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은 대단히 막강하다. 한국박 한국 문화의 흐름은 이제 명확한 세계적 트렌드다. 중국이 한국이었다면 20배 이상의 잠재적인 팝 아티스트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과 다르게 중국의 소프트파워 목표에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레닌주의 전통에서 공공가치를 안내하는 도구로 미디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예술과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국가에 대한 사유들도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검열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정부 의자를 따를 필요 없이 개인이 창조하고 성장할 여지가 있을 때 소프트 파워가 생긴다는 사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나라의 관용과 스타일을 축소시키는 행태를 그만두기 전까지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없을 것이다. 개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영욱 씨. 그는 공격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문제견의 행태를 관찰한 후 그 원인에 대해 낮은 자존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가 쓴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라는 책에서는 낮은 자존감이 분노라는 공격성으로 표출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면서 저는 낮은 자존감이 보입니다. 중국의 문제는 이러한 행태들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책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몽으로 포장된 세계 패권을 향하는 중국의 길. 이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적 힘을 중국이 간절하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공격, 왜곡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